네, 아시아 시황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자금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미증시 상장 아시아 ETF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이죠. 한국 증시 투자 ETF인 아이쉐어즈 MSCI 사우스 코리아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에 힘입어 97달러 선에 안착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필리핀과 홍콩 그리고 일본까지 중국 ETF들이 상승의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아시아 증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일본 증시가요, 문화의 날로 휴창인 가운데 일단은 중화권 증시는 기술주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증시는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비롯한 테크주들이 밀리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여기에 중국 정부가 금 세제 혜택을 취소하면서 금값도 떨어지고 중화권 증시 내에서 금 그리고 귀금속주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이 제한된 채 5짝을 보내는 항생지수가 그래도 강보합권 내에서 28,260선은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중국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10월 레이팅독 PMI가 공개된 가운데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고용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항목이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기존의 부양책 그리고 수출 모멘텀의 단기 약화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오전에 조금 밀렸던 증시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이 시각 현재는 4천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상해종합지수 3,96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동안 잘 가던 반도체가 쉬고 있고요. 철강이나 게임 같은 소외주단에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금요일에는 대만의 수출 지표가 공개됩니다. 이번에도 AI 효과에 힘입어 2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전망되는 만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에 상장된 ETF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의 상단에는 역시 대만 증시 강세 힘입어서 코덱스 한국대만 IT 프리미어 ETF가 오늘장 1.9%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간밤 메타 모멘텀에 힘입어서 태양광주가 움직이는 가운데 오늘 ETF 상승률 상단단에도 1.8%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화권 증시가 다시 힘을 받는 것 같네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민간 경제 매체가 집계하는 이 차이신 제조업 PMI, 이게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레이팅독 제조업 PMI로 바뀌었는데 50.6, 예상보다는 다소 못 미쳤지만 이 확장세가 좀 유지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 증시도 좀 영향을 받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오전에 10월 레이팅독 PMI 지수가 50.6%로 전월 대비 이제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레이팅독 PMI 지수는 차이신 PMI 지수 이제 명칭이 변경된 거고요. 9월 1일 발표된 8월 차이신 PMI 지수 발표부터 레이팅독 PMI 지수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레이팅독 PMI 지수는 중국 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레이팅독과 S&P 글로벌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이번에 이 10월 레이팅독 PMI 지수가 50%는 상회를 했지만 예상치는 좀 하회를 했고요. 바로 전에 이제 31일 발표를 했던 통계국 PMI 지수도 사실은 이제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10월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게 국경절, 중추절, 연휴로 인한 생산일수 감소에 따른 계절적 영향이 일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PMI 지수는 전월 대비 증가율이기 때문에 이 생산일수 감소가 영향을 크게 줬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좀 예상치를 하회는 했습니다. 이게 생산지수 하락폭이 신수주 지수 하락폭보다 컸고 완성품 재고 지수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 부진에 따른 재고 수준이 여전히 높다 보니 생산 둔화로 좀 연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9월 실물 지표 이전에 발표됐던 그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 지방 정부들이 사실은 이제 투자를 좀 계속 늘리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방 정부들은 음성부채 차환 정책으로 인해서 자금 여력이 제한적이다 보니 인프라, 부동산 등 투자 증가율이 3분기에 굉장히 특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7일에도 중국 정부가 국채 매입 재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렇게 되면 4분기에는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와 같은 통화나 재정 정책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가 백악관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 보시면서 좀 어떤 영향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그 1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미중 합의 팩트 시트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중국이 지난 10월 9일 날 이 시토류 카드로 승부수 던진 것이 통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전반적으로 중국이 바랬던 바와 같이 금리 인하, 관세 인하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다, 합의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우선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입항 수수료 조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포함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일부터는 바로 펜타닐, 기존에 이제 20%였는데 그거를 이제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관세 100%는 이제 중단을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현재 관세율은 이제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지를 한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0월 9일 날 발표했던 그 시토류 수출 통제를 중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4월 또 2022년 10월에 도입했던 수출 통제를 해제한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산업적인 측면 이외에 이번 회의에서 또 엔비디아 중국 수출 규제가 이제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실 이제 지난주에 중국 IT 기업들 오늘도 그렇지만 주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아마도 이제 15차 5개년 계획 전문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고 뭐 핵심은 국산화율 제고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또 여전히 긍정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